다양한 생각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생. 비판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사실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면 비판은 쉬운 일이 된다. 자기 생각이 형성되고 나면 남의 생각이 하찮게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심해지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입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잔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노인은 외롭다. 하지만 왜 외로운지를 모른다. 깨닫지 못한 탓에 억울한 것도 많다. 불평으로 아까운 세월을 보낸다. 원망으로 삶을 도배한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삶은 흉측한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늙어도 늙지 않을 수 있다. 전자의 늙음은 시계 속의 시간, 즉 물리적인 시간에 의한 것이고, 후자의 늙음은 보이지 않는 시간, 즉 생각으로 임하는 시간이다. 늙어도 소년 소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늙어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견의 자유라는 넓은 범주 속에 허락할 줄 안다는 특징이 있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허락할 줄 아는 데서 실현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대로, 또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대로 생각할 줄 알면 된다. 자기 생각에 갇혀 고집만 피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말씀 담자는 말씀 언변에 불화자를 위아래로 배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함께 한다는데 담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웃으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이지만 거기에 불같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를 한데 엮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이 뜨거운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웃으며 대화할 수만 있다면 즐거울 수 있다. 남의 말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혈안인 사람은 적을 만들 수 있어도 친구는 만들 수 없다. 살아가면서 소중한 시간을 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편이 더 낫다. 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워지고 위태로워지겠지만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불어 웃을 일이 많아진다. 논리로 선을 긋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성은 논리를 선호하지만 논리는 한계를 그 본질로 삼는다. 논리는 하나의 선을 그으며 이쪽과 저쪽을 나누기에 급급하고 선으로 아무리 큰 원을 그어놓아도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그 밖에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법이다. 논리가 서고 나면 그 논리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 더 많아지고 만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는 다른 이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이성의 바다를 다 항해할 수는 없다. 죽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벗어날 수 없다.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숨통을 끊어놓는 고통을 맛볼 것이다.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 될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며 마지막 시간을 채우지 않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하며 비판하는 것보다 그래 맞아 하는 소리로 품어주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성적인 존재는 이성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선생이 되어 제자를 책망하려 할 때는 그 제자가 책망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헤아리고, 제자가 되어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이 스승의 말을 듣고 거만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는 데서 실현된다. 나와 다른 생각을 비판하려 들지 말고 인정하라. 나에 대해 생각할수록 삶은 선명해진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 모든 건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한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삶의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살기 위해서라고 그 의미를 한없이 크게 벌려놓아도 상관없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시작 지점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깥의 현상에 너무 집착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눈을 가진 존재가 빛의 의미를 너무 넓게 형성하는 것이 문제이다. 의미가 너무 넓으면 인연은 맺어질 수가 없다. 사람은 눈만 뜨면 볼 것을 찾아 헤맨다. 볼 수 없으면 동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게다가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우적거리기 일쑤이다. 대낮인데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텅 빈 공간인데도 답답하다고 말하며 끝도 안 보이는 길에서도 길이 없다고 한탄한다. 도대체 생각하는 존재에게 생각은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 생각은 자유인데 도리어 생각이 생각을 구속한다. 생각이 생각을 바보로 만든 꼴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이 바뀌고 나면 어떤 생각 속에서 허덕이던 자기 모습이 보이는 이상한 현상과 마주하게 된다.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인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생각은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변화 속에서 생각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 가능성의 세계가 바로 생각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세상을 너무 좁게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세상을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바꾸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보이지 않는 나를 안다는 것. 자기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그 존재의 현상은 뚜렷해질 것이다. 생각이 선명할수록 존재도 선명해진다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이 선명할수록 삶도 선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이 선명할수록 그 삶은 빛의 의미로 주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나의 삶이 빛 속에 있는 한 행복은 따로 추구할 필요도 없게 된다. 스스로 이미 행복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 내지 인간의 인생을 지도라는 비유로 인식해도 된다. 지도가 자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도 위에 현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현 위치를 모르면 그 지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신의 삶이 쓸모 있는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고 삶의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말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든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이다. 하지만 그가 최초로 이 말을 꺼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미 아폴론 신전에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스어로는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을 빛의 신이 했다는 것이 묘한 관계를 형성한다. 알다의 형식이 빛의 형식으로 옮겨진다. 엄청난 비약이다. 알의 형식은 아폴론 신의 형식으로 이어진다. 이 또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형성한다. 아폴론 신전에서는 신탁이 이루어졌다.
신탁은 신의 뜻이 담겨 있는 말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해석이 따라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안다는 것에서 알의 내용은 해석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공식이 탄생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세상에 알리며 형이상학적 발상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보이는 나 외에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달을 보았는가? 고려시대 천재화가 해어는 수월 관음도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이 연출하는 최고의 이념은 수월, 즉 물에 비친 달과 관련한다. 그런데 그림 속에는 달이 그려져 있지 않다. 결국 달을 보았는가가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달을 보는 것이 관건이다. 그 달은 내면의 달과 연결된다. 관음, 즉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서 소리를 볼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해야만 인식되는 달이다. 생각 속에서 인식의 달을 띄우는 것은 자기 몫이다. 달은 빛의 원인이 되는 태양과는 다른 빛을 보여준다. 되비침의 형식 속에서 형성되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월이라는 형식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되비침의 현상이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태양의 빛을 받아 되비쳐서 달빛이 형성되고 또 그 빛을 수면이 다시 받아 수월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 도달한 그 달은 일종의 가상의 가상, 즉 가짜의 가짜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 달일 뿐이다. 달을 보았는가? 이 질문은 결국 형이상학적 질문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울 앞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존재이다. 동물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바로 자기 의식이라는 것이다. 더 줄여서 자의식이라고도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일컫는 이 개념이 전하는 의미는 무궁무진하다. 너 자신을 알라가 전하는 자기 자신의 의미는 돌이나 나무처럼 한정된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 나의 나다움은 인식하는 크기만큼 커질 것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달을 본 성자의 시선과 또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관음의 경지와 맞닿아 있다. 대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삶도 뚜렷해진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다양한 생각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생. 비판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사실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면 비판은 쉬운 일이 된다. 자기 생각이 형성되고 나면 남의 생각이 하찮게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심해지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입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잔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노인은 외롭다. 하지만 왜 외로운지를 모른다. 깨닫지 못한 탓에 억울한 것도 많다. 불평으로 아까운 세월을 보낸다. 원망으로 삶을 도배한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삶은 흉측한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늙어도 늙지 않을 수 있다. 전자의 늙음은 시계 속의 시간, 즉 물리적인 시간에 의한 것이고 후자의 늙음은 보이지 않는 시간, 즉 생각으로 임하는 시간이다. 늙어도 소년 소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늙어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견의 자유라는 넓은 범주 속에 허락할 줄 안다는 특징이 있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허락할 줄 아는 데서 실현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대로, 또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대로 생각할 줄 알면 된다. 자기 생각에 갇혀 고집만 피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말씀 담자는 말씀 언변에 불화자를 위아래로 배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함께 한다는데 담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웃으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이지만 거기에 불같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를 한데 엮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이 뜨거운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웃으며 대화할 수만 있다면 즐거울 수 있다. 남의 말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혈안인 사람은 적을 만들 수 있어도 친구는 만들 수 없다. 살아가면서 소중한 시간을 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편이 더 낫다. 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워지고 위태로워지겠지만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불어 웃을 일이 많아진다. 논리로 선을 긋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성은 논리를 선호하지만 논리는 한계를 그 본질로 삼는다. 논리는 하나의 선을 그으며 이쪽과 저쪽을 나누기에 급급하고 선으로 아무리 큰 원을 그어놓아도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그 밖에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법이다. 논리가 서고 나면 그 논리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 더 많아지고 만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는 다른 이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이성의 바다를 다 항해할 수는 없다. 죽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벗어날 수 없다.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숨통을 끊어놓는 고통을 맛볼 것이다.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 될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며 마지막 시간을 채우지 않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하며 비판하는 것보다 그래 맞아 하는 소리로 품어주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성적인 존재는 이성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선생이 되어 제자를 책망하려 할 때는 그 제자가 책망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헤아리고 제자가 되어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이 스승의 말을 듣고 거만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는 데서 실현된다. 나와 다른 생각을 비판하려 들지 말고 인정하라. 나에 대해 생각할수록 삶은 선명해진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 모든 건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한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삶의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살기 위해서라고 그 의미를 한없이 크게 벌려놓아도 상관없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시작 지점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깥의 현상에 너무 집착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눈을 가진 존재가 빛의 의미를 너무 넓게 형성하는 것이 문제이다. 의미가 너무 넓으면 인연은 맺어질 수가 없다. 사람은 눈만 뜨면 볼 것을 찾아 헤맨다.
볼 수 없으면 동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게다가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우적거리기 일쑤이다. 대낮인데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텅 빈 공간인데도 답답하다고 말하며 끝도 안 보이는 길에서도 길이 없다고 한탄한다. 도대체 생각하는 존재에게 생각은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 생각은 자유인데 도리어 생각이 생각을 구속한다. 생각이 생각을 바보로 만든 꼴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이 바뀌고 나면 어떤 생각 속에서 허덕이던 자기 모습이 보이는 이상한 현상과 마주하게 된다.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인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생각은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변화 속에서 생각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 가능성의 세계가 바로 생각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세상을 너무 좁게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세상을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바꾸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보이지 않는 나를 안다는 것. 자기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그 존재의 현상은 뚜렷해질 것이다. 생각이 선명할수록 존재도 선명해진다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이 선명할수록 삶도 선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이 선명할수록 그 삶은 빛의 의미로 주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나의 삶이 빛 속에 있는 한 행복은 따로 추구할 필요도 없게 된다. 스스로 이미 행복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 내지 인간의 인생을 지도라는 비유로 인식해도 된다. 지도가 자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도 위에 현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현 위치를 모르면 그 지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신의 삶이 쓸모 있는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고 삶의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말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든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이다. 하지만 그가 최초로 이 말을 꺼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미 아폴론 신전에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스어로는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을 빛의 신이 했다는 것이 묘한 관계를 형성한다. 알다의 형식이 빛의 형식으로 옮겨진다. 엄청난 비약이다. 알의 형식은 아폴론 신의 형식으로 이어진다. 이 또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형성한다. 아폴론 신전에서는 신탁이 이루어졌다. 신탁은 신의 뜻이 담겨있는 말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해석이 따라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안다는 것에서 알의 내용은 해석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공식이 탄생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세상에 알리며 형이상학적 발상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보이는 나 외에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달을 보았는가? 고려시대 천재화가 해어는 수월 관음도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이 연출하는 최고의 이념은 수월, 즉 물에 비친 달과 관련한다. 그런데 그림 속에는 달이 그려져 있지 않다. 결국 달을 보았는가가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달을 보는 것이 관건이다. 그 달은 내면의 달과 연결된다. 관음, 즉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서 소리를 볼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해야만 인식되는 달이다.
생각 속에서 인식의 달을 띄우는 것은 자기 몫이다. 달은 빛의 원인이 되는 태양과는 다른 빛을 보여준다. 되비침의 형식 속에서 형성되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월이라는 형식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되비침의 현상이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태양의 빛을 받아 되비쳐서 달빛이 형성되고 또 그 빛을 수면이 다시 받아 수월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 도달한 그 달은 일종의 가상의 가상, 즉 가짜의 가짜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 달일 뿐이다. 달을 보았는가? 이 질문은 결국 형이상학적 질문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울 앞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존재이다. 동물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바로 자기 의식이라는 것이다. 더 줄여서 자의식이라고도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일컫는 이 개념이 전하는 의미는 무궁무진하다. 너 자신을 알라가 전하는 자기 자신의 의미는 돌이나 나무처럼 한정된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 나의 나다움은 인식하는 크기만큼 커질 것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달을 본 성자의 시선과 또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관음의 경지와 맞닿아 있다. 대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삶도 뚜렷해진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